지금부터 밀림 가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면에 대한 해석 방법을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학습하고 나면 어떤 도면을 보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공구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 나가서 도면에 대한 해석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한 공개 도면인데요.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총 30개의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도면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는 범용 밀링 작업과 머시닝 센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공작물을 가지고 한쪽 면에는 범용 밀링 작업을 하고 한쪽 면은 머시닝 센터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총 이렇게 두 개의 도면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도면부터 순차적으로 해설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를 취득할 때도 어려움 없이 도면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도면을 접했을 때 미리 학습하지 않고 직면했을 때에는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미리 학습하지 않더라도 어떤 도면 해석에 대한 기본 이론이 학습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 당황하는 학생들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기본 도면 해석 능력을 키워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차수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면을 봤을 때 밀링과 범용 밀링과 머시닝 센터를 동시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어지는 모재는 제시가 되어 있지만 총 재료는 여기에는 두께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thickness는 이쪽에 있습니다. 즉 총 가로 세로의 직경은 여기에 있지만 두께는 이쪽에 컴퓨터용 밀링 기능사에서 머시닝 센터 가공 측면의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서도 잘 보아야 합니다. 자, 주서란 일반적인 도면의 형태에다가 치수를 넣은 거 외에 도시되고 도면에 표시되고 지시가 없는, 그러니까 도면에 표시가 되고 지시가 되지 않는 이런 반지름, 레디어스가 있다면 그곳에는 R2를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통 주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컴퓨터용 밀링 기능사 도면에서는 좀 드물지만 요 부분 확대해서 놓고 이 부분을 크게 썼다면 이 부분이 개별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범용 밀링 부분입니다. 범용 밀링을 먼저 작업한 후에 그 다음에 머시닝 센터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구멍을 뚫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작업자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면도 표시입니다. 단면도. 자, 우선 이론을 보시면 이렇게 이 절단선인데요. 여기 이 절반을 단면을 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칼로 자르듯이 딱 잘랐을 때 이와 같은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해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해칭 표시가 있고 여기에는 해칭 표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면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밑에 부분은 속이 찬 공작물, 즉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해칭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앞에서 봤을 때 여기 이 턱 위에는 절단된 면은 없지만 조금 지나서는 절단된 면이 이렇게 보이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외형선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고 이렇게 문자 표시가 있다면 이것은 절단된 면이고 이것을 절단한 면은 이거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단선입니다. 이 절단선을 근 곳은 절단이 된다는 소리고 절단을 했을 때 이 방향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작물을 작업을 할 때 이 방향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밀링 작업을 했다면 이렇게 뒤집어서 머시닝 센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여기에 와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오작입니다. 오류 작업이라고 해서 실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절단선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향성이 이렇게 뒤집어야 되더라. 180도로.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공차를 뜻합니다. 공차. 자, 세 번째 공차가 되겠습니다. 자, 70이라면 위치수, 즉 최대 70까지는 하고 만약에 못 맞춘다면 69.992 최소 69.992에서 70 사이에는 전체적인 치수가 들어와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최소한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자체에 오차도 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69, 최대 69, 최소로는 68.92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하지만 KS 규격에 도면의 규격의 단위는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굳이 치수 뒤에 밀리미터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괄호가 없지만 여기 치수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이 괄호는 어떤 의미냐면 참고 치수입니다. 참고 치수입니다. 도면에는 가급적 중복 치수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기입하면 엄청나게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여기다 작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 보이지 않는 곳을 수문선 표시하거나 그거를 다 치수를 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혼란만 가중될 거기 때문에 이 면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 면에서 필요한 요소만을 딱 넣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내가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참고해서 확인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가 있는 치수는 이 머신센터 도면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독성 측면에서 그냥 마련해 두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8파이 드릴입니다. 파이가 8, 즉 8mm인 드릴로 여기를 관통하는 작업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mm 뭐 이렇게 뭐 글자로 막 8mm 드릴이 여기서 또 구멍을 뚫어라 이렇게 하진 않고요. 간단하게 기호로서 파이 지름이 8인 드릴 작업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도면에서는 이와 같은 드릴 작업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여기입니다. R2 radius 즉 반지름인데요. 그러니까 도면의 표시. 자, 도면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즉 도면의 표시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뭐 R2 이렇게 R2 이렇게 지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는 그냥 너네가 R2로 작업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시가 없기 때문에 R2입니다. 왜 여기를 이렇게 했냐면 여기다 R2를 다 기입한다면 도면이 지저분해집니다. 도면은 깔끔하게 누구를 위해 이 도면이 작성되냐면 작업자에게 설계자가 말로 설명할 것을 그림으로 즉 도면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즉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너무 장황하면 작업자가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은 작업자가 간단하게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면 안에서도 살펴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밀링 작업과 혹은 머시닝 센터 작업을 너무 잘하지만 도면을 읽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정해진 치수와 정해진 작업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작업은 유효하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R6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개가 있다. 3개 요소가 이 도면 안에 있는데 그 부분은 반지름이 6인 것이다. 자, 딱 봐도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반지름이 있는데 즉 필렛이라고도 하는데 없죠. 여기도 어떤 지시가 없습니다. 여기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개의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지름이 6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위쪽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밀링 가공 작업. 자, 밀링 가공 작업입니다. 자, 밀링의 작업은 똑같은데 여기는 범용 밀링, 여기는 머시닝 센터, 즉 수동으로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솔리드 캠이든 뭐 NX든 여러가지 3차원 프로그램으로 이 입체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NC 데이터를 추출해서 우리가 머시닝 센터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뭐 보통 이제 NS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자로 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비례척이 아닙니다. not to scale의 약자입니다. not to scale. 비례척이 아니다라고 해서 만약에 도면이 막 지금은 70인데 막 200 이렇게 나왔어. 뭐 도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뭐 200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뭐 자로 해서 됐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축소돼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례척이 아니기 때문에. 자, 1대1도 아니고요. 여기는 뭐 2대1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NS다. 즉 여기에 있는 치수대로 가공을 하셔야 된다. 도면의 치수는 그 정치수를 넣어줍니다. 규정된 치수. 그래서 여기가 아무리 작더라, 여기가 만약에 더 작게 나오더라도 여러분 여기가 70이 써 있으면 정상 치수라고 생각하고 이 70으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 아까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없지만 이 척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여기 정해진 치수를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뭐 만약에 여기도 뭐 1대1이든 뭐 2대1이든 1대2든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로 설명을 하면요. 자, 1대1은 현척입니다. 척도의 종류에는 뭐 NS까지 포함하면 4개지만 3개 1대1 뒤에가 이제 실제 크기입니다. 실제 크기인데 도면에서 1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현척입니다. 현실 그대로 그렸다. 근데 원래 내가 1인데 원래 크기가 1인데 2로 그렸다. 그럼 이건 배척입니다. 더 크게 그린 겁니다. 원래 크기가 1인데 내가 0.5로 그렸어. 작게 그린 거죠. 근데 도면은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2 하면 1대 2, 1대 5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소수점이 아니라 이것은 축척입니다. 작게 그렸다. 자, 그래서 혹시 이러한 부분까지 유념을 해 두시면 나중에 조금 더 변형된 도면을 해석하실 때 당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공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공적인 측면. 자, 여러분들이 머신링 센터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와 이 방향으로 작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으로 구분합니다. 커터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깎아서 나가면 그게 이제 위에서 내려 찍는 상향 절삭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간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위로 들어 올리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향 절삭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품질이나 이런 것에 상향 절삭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공 조건을 선정할 때 요 가급적이면 위 방향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더 매끈한 작업을 공작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4고요. 요 부분의 두께가 4입니다. 요 부분의 두께가 5입니다. 그럼 왜 여기가 왜 이렇게 같아 보이는데 왜 치수가 다르지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안쪽은 엔드밀로서 이 안쪽으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깎아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깎아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제 뭐 깎아 나가면 되는데, 바깥쪽은 우리가 한 번에 쭉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아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두께, 이 외형의 두께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한 부분, 이 안쪽에 이 두 번째 부분은 여기에 지시가 됐으면 여기도 당연히 5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파악하시면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똑같아 보이는데 도면에서는 간혹 잘못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그 현장에서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쪽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는 2단 작업입니다. 여기는 이 단이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1단이고요. 이 부분이 2단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과 이쪽 이 넓은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넓은 부분을 1차적으로 가공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후가공. 물론 순서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윗면이니까 이 한 면은 1번이라고 보면 이 밑에 부분은 두 번째로서 이렇게 이 12mm이기 때문에 10파이 엔드밀을 사용한다면 이거를 잘 사이드를 맞춘 다음에 2mm 이동해서 잘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절삭 깊이는 7mm입니다. 보통 범용 밀링에서 한 바퀴 회전했을 때 2mm입니다. 2mm. 그렇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4mm입니다. 그래서 밀링에서 니의 이송 핸들이 우리가 핸들은 테이블 이송 핸들이 맨 좌측에 새들 이송 핸들이 맨 우측에 가운데에 이렇게 니은자 형태의 니 이송 핸들이 있습니다. 요게 한 바퀴 여기 칼럼에 있어 한 바퀴 회전을 하면 한 바퀴당 2mm씩 상승하거나 하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도면을 파악했으면 여러분들이 요 1번 도면을 작업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요 머싱 센터는 여러분들이 NC 데이터를 가져와서 머싱 센터에 데이터를 인풋하고 그런 다음에 설비 세팅을 한 다음에 즉 공구 설정이죠. 공구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 게시를 누르면 이 부분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도면을 파악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도면이 나와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면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도면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도면과 좀 다른 점이 주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주소. 그래서 주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배워본 부분 살펴볼까요? 이 부분이 뭐였나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5, 4, 3, 2, 1. 예, 절단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선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우리가 절단선입니다. 절단선. 자, 그래서 이 부분, 여기도 절단선이 되겠고요. 여기 절단선이 되겠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단면을 쳤다. 칼로 잘랐을 때와 비슷하게, 자, 칼로 잘랐을 때 내가 이 부분에 서 있어서 바라본다. 바라봤을 때, 이 하단부는, 재료로 가득 차서 내가 절단한 면이 보이지만, 여기서 봤을 때 여기는 뒤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이러한 외형이 보이더라. 그러면 여기가 대충 이러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없는 것이고요. 뭐 이런 식의 형태.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고 이런 식의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출을 할 수가 있으셔야 하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E-CO 아까 배웠던 부분입니다. 두 군데가 있다. 어디가 C는 챔퍼 즉 못따기 이렇게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못따기 영어로는 챔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못깎기는 이렇게 라운딩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깎아서 둥글게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겠고 못깎기
닫기, 못 따기 요거 헷갈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가 이 두 개가 있다. C, 챔퍼로 표시합니다. O. O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O, 여기서 여기까지가 O. 그래서 C5입니다. 자, 아까 여기 가로친 부분은 참고치수라고 했고, 여기에 나와 있어서 굳이 없어도 되나, 작업자의 시인성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배웠던 요소 중에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여기는 두께가 없지만 여기는 두께가 있다. 얼마? 22mm 단위지만 KS 규격에서 mm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 반지름이 두 군데가 있다. 그래서 R6 여기와 이 부분 그리고 여기와 이 부분이 동일하게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너무 치수가 많으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그럼 여기 이 도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가 12mm입니다. 그러면 엔드밀러 이렇게 싹 날리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10mm라면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날려버리고요. 위쪽 부분 날려버리고, 대신에 여기 부분은 자, 자, 이 부분은 두께가 4mm입니다. 4mm. 그래서 4mm로 여기는 절삭해서 날려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절단을 했을 때,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 단면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으로서 여기는 T가 여기 3입니다. 즉, 여기는 4mm. 자, 여기도 4mm로 밀링 커터로, 즉 엔드밀러 날렸다면 여기는 이만큼 날리시는데 T는 3, 즉 3mm의 두께로 여기는 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부분이 여기 조금 더 들어갔다면 여기에 이렇게 숨은 선이 나와야 될 것이고, 좀 더 여기서부터 위에 갔다면 여기도 숨은 선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로로 절단된 부분은 여기 있는 이 선과 일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중복이 됐을 때 가장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선, 그것은 외, 숨, 절, 중, 무, 치. 자, 이렇게 외, 숨, 절, 중, 무, 치. 외형선, 숨은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선. 자, 이렇게 있고요. 가장 바깥으로 빠지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숨은선보다 외형선이 더 바깥으로 빠질 수 있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외형선이 나오고요. 이들보다 더 앞선 것은 숫자나 문자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숫자가 가가 있다면 요 가가 접하면 요 가가 이렇게 있다면 이 숫자가 접하는 부분은 전부 다 끊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다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볼 때 선의 우선순위도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의 두께 지수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이 부분과 일치가 돼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는 두께가 4, 여기도 4,
여기도 4, 단 여기는 3.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밀링 작업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신링 센터 쪽으로 가보시면요. 자, 머신링 센터는 여기서 여기 안쪽, 이 안쪽의 두께, 여기 이렇게 되는 이 안쪽의 두께는 5입니다. 여기 대신에 바깥, 여기 외형을 치는 요 부분, 이렇게 엔드밀이 지나가는 요 깊이는 6mm입니다. 6mm. 자,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진입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한 번, 외형으로 돌아가는 거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도 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여기 지름은 8mm의 드릴로 여기를 뚫어준다 라고 어떤 경로를 설정하시면 쉽게 이 머신링 센터 작업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머신링 센터에는 총 4가지의 공구가 사용이 됩니다. 자, 보통 설정하는 게 1번 공구로서 이제 페이스 커터, 면치일 때 쓰는 거죠. 페이스 커터를 쓰시고요. 2번은 센터 드릴입니다. 센터 드릴, 즉 자리를 파는 거고요. 3번째 이때 드릴, 여기는 이제 8파이가 되겠죠. 4번째 엔드밀. 자, 극가공이라고 하는 엔드밀이 보통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공구가 설정이 된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머신링 센터 실습 시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2번째 도면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2번째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은 주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여기서 단차 가공이 주어질 수도, 여기는 위로 아까 1번 도면에서는 아래로 단차 가공이 있었다면 2번째 도면에서는 위로 단차 가공이 있었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처럼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오고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아까 도면처럼 5와 4, 그리고 이 선상이 똑같이 표시는 됐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도면에 말아볼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면이 설령 같게 표시가 되더라도 지금처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구가 지나갈 때 한 번에 지나간다라고 판단하시면 쉽게 이 2번째 도면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